물리치료사, 과연 평생 직장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과연 물리치료사는 평생 직장일까요? 만약 평생 직장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제가 진짜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느 정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과연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많은 치료사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도 많이 물어보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질문들에 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저도 치료사 일을 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과연 우리가 20년, 30년 후에도 지금 있는 그런 직업들이 변화 없이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가 될까요? 아마 없어지는 직업도 많을 거고 새로 생기는 직업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형태가 좀 바뀌는 그런 직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은 평생 직장이다, 평생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과연 평생 직장이면 정말 좋은 걸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물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연차가 낮은 선생님들께서는 일을 해보면서 과연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제가 주변에 있는 연차가 많으신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서 여쭤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계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직업을 내가 평생 동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나이가 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직업은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영상을 다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운동치료는 우리가 사람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글쎄요, 진짜 한 50년 후에? 그쯤은 돼야지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 생겨서 정말 사람 손에 버금가는 정말 예민하고 똑똑한 그런 뭔가 기계가 나오게 된다면 대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당분간 몇십 년 동안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몸 상태가 다 모두 다르세요. 어디만 마비가 오신 분들도 있고 어디는 감각이 소실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언어 영역이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다 보니까 운동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지가 많이 떨어지셔서 운동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해야 하는 일이고 매일매일 만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적절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고차원적인 로봇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치료사는 정말 없어지지 않을 직업일 것 같고 꼭 사람 손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직업이고 계속해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평생 직장이라는 걸 의미할까요? 지금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께서는 당연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취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성도 없고 또 취업을 만약에 했더라도 너무 불안하고 지금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3,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국가고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해봤는데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큰 실패를 한 걸까요? 그리고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은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전문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이 전문 분야에서만 만나는 이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열린 생각보다는 조금 한정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그러니까 다가 아니죠.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시다시피 이직과 취업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무언가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이 직업을 선택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을 장점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다른 일들을 또 도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이 일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사용을 한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하다못해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통증치료실에서 잠깐 몇 시간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짬짬이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한 번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해야 된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투잡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돈벌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여러 방면으로 가치 창출을 하는 거예요. 가치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치료사의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보람도 있겠지만, 또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또 다른 보람과 또 즐거움, 또 흥미를 찾기 위해서 다른 일도 병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업이 대부분 그렇게 야근이 잦거나 퇴근 후에 업무가 크게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만 환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일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퇴근 후의 시간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취미활동으로 여러 가지 배우시기도 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물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또 멘탈도 좀 많이 흔들리시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들 그래요. 누구나. 일이 막 힘들고 그러기보다도 워낙 적응을 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마음의 여유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10년 넘게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세상에는 진짜 멋있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 번에 다 성공하고, 좀 내가 후회하는 일을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 실패의 가능성만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걸 경험으로 쌓아서 이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발전을 하는 그런 진취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는 수익이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연차가 높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슬슬 돈을 불려나가는 그런 투자의 길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시다면 투자 이거는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저를 포함하여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투자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기초로 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직업을 통해서 버는 돈만 우리가 축적해서는, 지금은 글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까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아시다시피 우리의 직업이 그렇게 막 고연봉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 직업에만, 그냥 이 수입에만 의존을 하면서 그냥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다른 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버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고 더 잘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나에게 이로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새 좀 생각이 트여있고 빠른 그런 선생님들은 20대 중반이신데도 막 부동산 공부나 또 주식 공부나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물리치료 공부만 하다가 새롭게 그런 투자의 길로 눈이 띄어지면 이런 세계도 있구나.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접하는 것과 투자 공부를 통해서 그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고 주식에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뭐 나쁜 점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업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이제 세상은 점점 본인의 직업 한 가지로만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세상은 조금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만 해도 그래요.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도전인 거고 새로운 노력인 거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생긴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정말 뿌듯한 순간들도 많고 하거든요. 뭐 유튜버가 저의 뭐 투잡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서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직업이 평생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직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는 게 더 현명하고 더 멋진 생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짧게 몇 년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몇십 년 동안 길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지금 당장에 결정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지금의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여러 가지 실력을 쌓아가고 또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가고 이러면서 새로운 일들도 또 접해보고 그렇게 되면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결정해서 내가 이거 정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정보도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걸 말하면 자랑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께서는 나도 공부해서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노력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이제 물리치료사 월급만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몇 채인지 개수를 알려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 부동산들을 통해서 얻는 수익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새로운 세계고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끼는 후배 선생님들에게는 꼭 이야기를 해요. 빨리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라. 언젠가는 알아야 될 지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꿈은 그런 거예요. 물리치료사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외에도 부동산을 통한 추가적인 그런 부수입들을 통해서 아니에요. 그 부동산이 주수입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수입이 많으면. 그러면 그렇게 좀 경제적인 자유를 좀 얻어서 내가 시간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저는 되게 멋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이만큼이면 그 수입을 통해서 내가 진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몇 달에 한 번씩은 외국에 나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목표입니다. 그런 거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올 여름에는 하와이 가서 한 달 살고 와야겠다. 올 겨울에는 뉴욕 가서 한 달 살고 와야겠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런 자유를 얻고 싶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리치료사의 일과 또 이 투자 쪽으로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개개인마다 성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만약에 투자했다 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어느 정도는 알겠다. 그리고 나도 저런 느낌으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넓고 멋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우리도 이 한 분야에서만 너무 이렇게 갇혀서 편협된 사고를 가지는 것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무료하지 않은 하루하루 발전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런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